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학습 철학, 구성주의 인식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주의가 무엇인지 교육심리학 용어사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심리학 용어사전에서는 구성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사물에서 얻는 지식은 그가 이미 알고 있는 이전의 지식에 의존하고 외부에서 가산적 과정을 통해 하나하나 버텨 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구조적 과정을 통해 새롭게 창조해 간다는 이론이다. 즉, 어떤 객관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구조적 과정을 통해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이론, 이것이 구성주의입니다. 이것은 인지이론에 기초하였으며 학습자의 지식을 내부로부터 표상하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학습자의 내부에 의한 반성적 사고를 강조한다고 합니다. 즉, 학습자가 지식을 외부로부터 우선적으로 표상하고 자신의 경험적 해석을 통하여 지식에 대한 이해를 구성해가는 과정에 초점을 둡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외부에서 들어온 지식을 학습자 자신의 경험적 해석을 통하여, 여기서 말하는 이 경험적 해석은 학습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식의 객관성이 아니라 지식의 상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경험적 해석을 통하여 해석하는 과정 역시도 학습자에 따라 다르게 구성해 간다 해서 구성주의입니다. 다르게 구성되어 간다 해서 구성주의죠. 이는 다시 학습자의 경험을 통하여 재구성되고 실제 생활과 관련된 맥락으로 직접 상황화되어진다. 여기서 또 강조되는 것은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서, 학습자의 경험에 따라서 재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재구성되는 것은 이미 학습자가 이전에 경험하였던 또는 학습자가 현재 상황에 있어서 처하고 있는 그 상황,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맥락이라고 합니다. 맥락.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학습자가 달리 경험되고 달리 구성될 것이다 라고 해서 구성주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은 경험으로부터 구성되며, 그래서 경험이 강조되겠죠. 학습은 구성적 과정을 통하여 내적 표상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예, 교육심리학 용어사전에서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봤습니다. 구성주의에 대해 정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지식은 경험으로부터 구성되며 학습은 구성적 과정을 통하여 내적 표상을 만들어 간다. 이런 이론이 구성주의적 학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성주의는 철학적 관점이고 과학적 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성주의는 구성주의 인식론 또는 구성주의 철학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주의는 인식론이다. 또 인식론인데 어떤 인식론이냐면은 객관주의적 인식론이 아니라 상대주의적 인식론이다. 결국 구성주의는 지식의 객관성을 반대하는 사회적 운동이자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성주의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학습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학생이 지식을 스스로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주의 인식론에 의한 학습은 학습자 중심, 학생 중심 교육이 되고 주입식 교육을 반대합니다. 지식의 객관성을 보다는 주관성을 강조하죠. 이것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현상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인식론, 이것이 구성주의적 인식론입니다. 정보와 사회 발달에 따라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기존 교육 환경이 지닌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하여 보면 기존의 어떤 교사 중심 교육의 변화를 가져오는, 즉 학습자 중심, 학습 환경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자 하는 운동이
구성주의적 인식론에 의한 교육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성주의 인식론을 전통적인 관점과 비교해서 본다면 과거의 지식은 고정되어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즉 교육은 보편적 진리를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성주의적 인식론은 특정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와 개인의 인지적 작용에 따라서 지식이 습득된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개인의 인지적 작용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보완되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지식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성주의 인식론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주의 인식론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주의적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의 객관성을 부정하고 지식의 주관성을 강조한다고 했죠. 개인 내적인 어떤 인지의 흐름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구성주의 인식론의 종류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조작적 구성주의, 급진적 구성주의, 조작적 구성주의, 급진적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의,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작적 구성주의는 삐아제에 의해서 제한된 것을 우리가 조작적 구성주의라고 하죠. 스키마라고 하는 인지구조, 사람은 이러한 이 인지구조에 의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사고합니다. 현상을 바라보고 그 현상에 대해서 사고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요. 동화와 조절의 개념이 나옵니다. 동화는 세상을, 환경을 자신의 인지구조로 환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인지구조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기존 도식의 새로운 상대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는 다리가 네 다리이다. 개는 다리가 네 개이다. 라는 기존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를 보고 개라고도 하고 고양이도 다리가 네 개이기 때문에 개라고 인식하는 이것이 동화의 개념이고, 조절은 자신의 인지 구조를 변화하여 환경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대상에 맞게 기존 도식을 변경하는 것이죠. 자신의 도식을 변경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개는 개의 특성을 보이고 고양이는 고양이의 특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네 다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개라고 보지 않고 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이고 고양이는 고양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동화는 자신의 인지구조로 환경을 해석하는 것이고, 조절은 자신의 인지구조를 환경에 변화하여 환경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조작적 구성주의가 다른 구성주의와 차이점은 아동의 내면에 이미 가르칠 내용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작은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노동이 아니라 행동과 스키마가 동시에 작용하는 것을 조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급진적 구성주의는 극단적인 주관주의입니다. 세상에 객관적인 지식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지식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식은 불완전하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급진적 구성주의입니다. 반면 사회적 구성주의는 지식의 객관성은 부정합니다. 하지만 어떤 지식은 객관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회적 구성주의죠. 그럼 그 어떤 지식이 무엇이냐면 사회적으로 합의를 통해 인정된 지식은 객관성을 인정받는다 하는 것이 사회적 구성주의입니다. 구성주의 인식론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 삐아제를 필두로 한 조작적 구성주의, 그리고 극단적인 주관주의를 주장하는 급진적 구성주의, 그 다음 지식의 객관성을 부정하지만 사회적으로 합의를 통해 인정된 지식은 객관성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회적 구성주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성주의적 교육과는 어떤 것인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성주의는 기본적인 관점이 이렇습니다. 학습자는 수업 활동을 통해 각기 다른 경험으로 구성해 간다. 즉 학습자의 경험 자체도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으로 구성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관을 살펴보면 지식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지식은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구성되는 상황적 산물이다. 이 상황적 산물을 다시 이야기하면 맥락적 산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학습하는 것인가? 학습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이죠. 학습자는 주관적인 경험과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학습자는 맥락에 따라서 적합한 의미를 추구해 갑니다. 또 학습자는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지식을 재구성하고 의미를 확장해가는 촉매제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럼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거의 전통주의적 교사는 객관적인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면 구성주의적 교육관에서 교사는 학습자를 중심으로 놓고 학습자가 어떻게 유의미한 경험을 하는가 이것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즉 교사는 학습 환경의 조성자이자 안내자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학습자가 맥락에 따라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성자이자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교사는 학습의 매개자이자 촉진자의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 주도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도자가. 과거에는 학습의 주도자가 교사였다면 구성주의적 인식론에서는 주도자가 아니라 매개자, 촉진자의 역할만을 합니다. 결국 학습자의 학습 활동이 강조되는 이런 교육입니다. 구성주의적 학습 원칙을 좀 정리해 보면 구성적 맥락을 배경으로 한 실제적 과제를 중심으로 하고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 그리고 교사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언적 역할 그리고 학습자에 강조되는 것은 반성적 성찰 이러한 것은 맥락적 환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력적 학습 환경이 강조되는 교육을 하게 됩니다. 구성주의적 평가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구성주의는 학습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아까 맥락을 중시한다는 것은 그 맥락 속에서 학습자가 무엇을 학습하는가가 강조됩니다. 효율성 측면이 아니라 학습자에 대한 봉사를 위한 도구이고 학습의 과정에 저력해주는 피드백의 역할을 합니다. 수업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과정을 평가하고 그 속에서 학습자가 얼마만큼 교사와 상호작용을 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평가 잣대가 됩니다. 교사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무엇을 배우는가가 중요한 관점입니다. 학습자가 어떤 아이디어와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지속적으로 관찰해가는 과정이죠. 그 방법으로는 수행평가, 참평가, 대안평가 등이 있는데 이 평가 방법들은 모두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성주의적 평가관을 한번 용어를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관점은 학습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실시합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구체적 상황에서 말하고 듣고 쓰고 만들고 행동하는 실제적인 과정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직접 행동으로 나타내거나 답을 작성하는 것을 요구하는 평가. 또 이것을 달리 말하면 참평가라고도 얘기합니다. 참평가는 실제 상황 평가라고 말합니다. 즉 과거에는 실제 상황을 평가하지 않았죠. 뭐냐면은 그 시험지에다가 1번부터 5번까지 고르는 과정 또는 정답을 쓰는 과정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실제 평가는 실제적으로 평가 상황이 실제 상황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러한 검사뿐만 아니라 피평가자의 수행물, 산출물, 태도나 가치 등 실제 상황의 맥락에서 드러나는 정보를 평가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안적 평가, 과거의 주류를 이루는 전통적 평가를 탈피하자 이런 의미고요. 직접적인 평가, 실기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이 구성주의적 평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수행평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부모들이 수행평가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구성주의적 교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